4월 7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위해서 여야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부산시당 위원장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오늘은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예, 먼저 부산 시민들에게 새해를 맞아서 신년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 삶이 버거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신년 새해에는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고 부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편안하고 따뜻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부산정의당 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김영진 시당 위원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부산에서 정의당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시는 시민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정의당 예. 부산시당 2020년 작년 한 해를 평가해 주신다면 어떤 평가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난해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준연동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을 하였죠.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의당의 국회 의석수 확대를 막았습니다. 이렇게 총선 후 조직적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은 대표 진보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나름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어떤 노력이 있었고 또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실지 이런 계획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많은 분들을 만나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목소리를 더 많이 또 더 크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의 현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서민의 마음을 알고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부산 정의당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제 다음 또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제안하시는지 꼼꼼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연결한 이유는 2021년 4월 보궐선거가 지금 100일도 채 안 남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각 당들마다 이제 후보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고심도 많을 것 같은데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이번 보궐선거는 남은 임기가 1년 2개월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임기 동안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부산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시민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년이 넘게 부산시정 일당 독점에 실망한 부산 시민은 변화를 바라면서 민주당을 선택했지만 또 더 큰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당의 변별력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현재 부산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기후위기, 또 청년의 일자리 문제, 고령사회에 대한 대안, 또 폐업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양한 후보들이 당내 경쟁도 좋지만 지금은 정의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래의 희망을, 또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또 노동자들이 해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도시, 청장년과 노인분들이 함께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미래의 그림을 집중해서 토론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의당 부산시당의 당원들이 이에 동의하면서 그에 걸맞는 후보를 만들기 위한 토론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당의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과정도 밟을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후보, 또 부산 시민을 안심시킬 정의당의 정책 기대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정의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0% 가진 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느냐, 아니면 서민들에게 향하는가에 따라서 정책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서민의 마음을 알고 노동자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동고동락한 인생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불평등을 가감히 기억하고 또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과 실천력을 가진 분이 이번 보궐선거에 정의당의 후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뭐 그런 분이 많이 계신가요, 부산에? 예, 뭐 저희 예. 정의당 안에는 뭐 명망만은 아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의당의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 일정 지금 뭐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예, 아마 저 다음 주 초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음 주 초에 정도 되면 선거 공고를 해서 늦어도 설 연휴 전에는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또 1월 중순이면은 부산 시민에게 드리는 후보자의 출마 이변을 시작으로 해서 미래 부산의 모습을 하나하나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전 시장의 불미스러운 사태 그리고 변성환 시장권한 대행이 민주당으로 박성훈 경제부시장은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위해서 사퇴할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부산의 쓰리톱 시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욕심 또 이것도 어찌 말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하지만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전 시장의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다름 아닌 부산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한 발 물러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 권한 대행, 부시장이면은 함부로 움직일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는 코로나19 위기를 앞에 두고 무슨 생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정의당에서 지금 제일 단식까지 하시면서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문에 어쨌든 예. 8일까지 법사위에서 마무리를 한다 하니까 지금 뭐 강은미 원내대표 이어서 김종설 당대표 그 각 시당 위원장들도 이제 다 단식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예,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예. 힘드신 와중에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제 민주당 안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특히 뭐 너무 많이 후퇴하고 있다 정부안도 그렇고 이런 평들도 많고 한데 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가지고 이제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오늘 국회 앞에서는 26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는데 왜 이리 어려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떤 이름을 법을 만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산업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목적을 둔 산업재해 예방의 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작년 2020년 사망사고에서 1심 판결 내용을 보면은 평균 개인 518만 원, 법인은 553만 원을 냈습니다. 이 정도의 벌금으로는 적정한 억제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정부안을 보면은 50인 미만 4년 유예, 50인에서 99인 사업장 2년 유예 등의 사실상 기업을 보호하는 거꾸로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400명의 노동자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노동 존중, 생명 존중이 아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데 민주당, 국민의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71%가 찬성하는 법안이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자율시위를 미루지 마시고 오늘 법안 소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일까지 임시국회 회기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 줄도산 위기를 많이들 걱정을 하시던데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방을 위한 것이거든요. 이 법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때까지 소홀히 했던 그러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더 조심하고 더 지키려는 그런 노력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걱정하신 내용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존중하고 내용을 만들어가는 이것은 그런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중앙정부 모든 사회가 같이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누구를 만나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진중공업 투기자본 매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어찌 믿겠습니까?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주저하지 않고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의 희망의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산정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정의당 고맙습니다.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